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콧줄 환자, 즉 경관식을 통해서 식사를 하셔야만 하는 환자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간호사든 요양보호사든 의사이든 상관없습니다. 콧줄 환자를 케어하셔야만 한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꼭 따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거나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전문적 내용과 임상에서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또 배우기 힘든 그런 점들을 경력을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콧줄 환자, 경관식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준비물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경관식 환자가 드시는 경관 유동식이 있겠죠. 요즘엔 이렇게 한 끼에 한 번 드실 수 있게끔 약 330ml 용량의 경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대용량, 크게 1리터 이상으로 나오기도 해요. 어느 브랜드, 어느 제품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어르신의 시기에 맞는, 즉 어르신이 설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변을 너무 못 보시거나 아니면 영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럴 때마다 고단백, 고영양, 아니면 화이바 제품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콧줄을 넣어 주실 때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백으로 된 경관용이 있고요. 이 위에 보시면 아예 이렇게 일회용으로 한 번씩 드리고 빼서 갈아 끼울 수 있는 이런 일회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훨씬 더 간편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백으로 된 것은 용량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충분히 씻어서 말려주고 또 매번 소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더 번거롭지만 그럼 이게 쉬우니까 맨날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게 훨씬 비쌉니다. 가격 차이는 거의 1.5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거즈를 해볼 수 있는 50cc 주사위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콧줄을 통해 물을 넣어 드릴 수 있는 빈 주사기도 필요합니다. 약을 탈 수 있는 스푼, 그리고 컵이 있어야 되고요.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편리하게 플라스틱 비커 같은 통에 가져왔지만 보온통에다가 미리 따뜻한 물을 담아서 드리면 훨씬 좋아요. 자, 콧줄은요 생명 연장, 생명 유지 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호자님이나 다른 분들이 오셔서 우리는 콧줄까지는 안 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제 영상에 연화장애 환자, 즉 삼킴장애 환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올려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콧줄은 식사를 하기 위한 대체입니다. 삼킴장애가 있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이 걸리는 분들, 또는 또 다른 이유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콧줄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해준다? 이게 생명유지니까 우리는 생명연장을 안 합니다,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건 방임 학대입니다. 이거 뭐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방법도 아니에요. 어르신을 굶겨 죽이느냐, 환자를 굶겨 죽이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왜 이 콧줄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경관식 환자는 정말 정확하고 안전하게 케어를 해야만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그러한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잘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구강을 통해서 공기와 음식을 입으로 넣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군데서 기도와 식도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앞부분에 있고요, 식도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 들어가 위로 가야 되는데 뇌졸중이나 어떠한 이유로 연화장애가 온 환자들은 이 음식이 이 갈래 부분에서 기도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기관지와 폐로 가죠. 그렇게 폐렴이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안전하게 식도가 아닌 위험하게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콧줄을 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콧줄을 통해 경관식을 넣게 되면은 경관식이 그대로 식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위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처음 콧줄 환자를 케어를 한다. 경관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버릇처럼 하셔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 지금 자세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90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앉혀져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어떤 요양시설을 가봤더니 정말 무식하게도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경관식에 경관을 주입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과실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예를 들어도 볼게요. 여기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의 윗부분이 사람의 목, 즉 입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고요. 이 위 안에 물 액체를 집어넣고 눕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둥이 쪽으로 역류를 하게 돼 있죠.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식도 위쪽에 상부식도 조임근이라고 하는 관략근이 있어요. 자, 노인분들이나 연화장애 환자분들은 그런 역할, 조임근의 역할을 잘 못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우면 그대로 역류를 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역류성 식도염 걸리시는 분들도 물이나 음식 과식한 다음에 누우면 위액이 바로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죠. 같은 원리예요. 반드시 앉은 자세를 이용해서 중력으로 음식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얼마나 앉아 있느냐? 보통 경관 한번 들어가는데 1시간 정도는 최소한 앉아 계셔야만 합니다. 자, 경관식이 떨어지는 속도는 어떨까요?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치고요. 뚜껑을 열어서 꽉 잠가주고요. 마치 수액을 틀듯이 이걸 조여주면 잠기고요. 경관이 멈추죠? 이걸 열어주면 경관이 다시 줄을 통해 흘러 들어갑니다.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이 콧줄 끝에 꽉 꽂으시고요. 이렇게 걸쳐만 놓으셔도 돼요. 그 상태로 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를 잘 봐주세요. 틀었을 때 지금 똑 이 정도 속도가 가장 이상적인 속도입니다. 하나, 둘, 셋, 1초에 2방울 수준이에요. 자, 이거보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안 돼요. 이거보다 너무 빠르면요, 마찬가지 역류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개념 없는 분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경관 케어를 하고 싶어서 빨리 틀어놓는 거예요. 이 한 팩이 들어가는데 최소 20-30분 이상 걸려야 되는데 5분 만에 다 들어가게 쫙 틀어놔요. 그럼 어떻겠어요? 아까 물통을 예를 들어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액체가 위로 다 들어가면요, 충분히 소장을 통해서 흡수를 되며 내려갈 소화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위에 꽉 찬 액체가 다시 역류를 해버립니다. 콧줄을 끼는 환자라고 한다는 것은 대부분 와상 환자고 소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액체를 한 번에 들이부으면 안 돼요. 아까 보여드린 속도 똑 정도로 맞춰 주셔야만 합니다. 또 경관을 너무 빠르게 틀었을 때는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콧줄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은 10명 중에 5분 정도는 이상하게 설사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유당불내증처럼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것과 같은 비슷한 원리도 있지만 더 좀 신빙성 높은 학설은 바로 이 위생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꽂혀 있는 콧줄이 한 달에 한 번 새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죠. 장기로 바로 연결돼 있지만 끝부분은 항상 노출이 돼 있기 마련이고요. 또 이 경관 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경관 주머니, 이게 완벽한 소독이 되고 항상 일회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하고 마치 식중독처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 그리고 충분히 깨끗하게 씻거나 위생관리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사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장 케어 제품도 나오고요. 파이버 제품도 나옵니다. 그만큼
50% 정도 확률로 콧줄 환자분들은 설사를 한다는 얘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세가 잘 잡혔나를 보신 다음 또 습관처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콧줄이 코에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가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콧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코 부분에 테이핑을 철저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Y자 형태로 테이핑을 확실하게 튼튼하게 해서 묶어놔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꽈배기 형태로 잘 꼬아서 묶어놔 드리고 여기에 또 한 번 길게 또 마무리까지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코에 꽂혀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콧물이 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슬슬 빠져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케어하다 보면요, 무슨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콧줄이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경관을 들이부을 수 있겠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역시 기도로 들어가서 어르신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건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콧줄은 10, 20, 30, 40 해서 80 이렇게까지 숫자가 써 있는데요. 보통 아무리 키가 작은 할머니 분들도 이 콧줄 끝에 나와 있는 숫자가 보통 60에서 70 사이까지는 됩니다. 즉 이 안에 10에서 50 사이까지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키가 아무리 크신 분들도 한 7, 80까지는 숫자가 써 있어요. 이걸 매일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경관하러 딱 왔는데 여기 숫자가 40, 30이야. 그럼 이 안에 10, 20밖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밀려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습관처럼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40보다도 더 빠졌다. 그러면 꼭 의료진에게 얘기를 하셔서 다시 콧줄을 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냥 손으로 밀어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냥 손으로 밀어 넣었다가는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게 그냥 밀어 넣다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도로 들어와 있던 게 이만큼 빠져나와 있었고 그걸 그냥 밀어 넣었던 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겉에서 알 수가 없죠. 이 상태로 그냥 경관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폐로 들어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꼭 자세와 콧줄 수치 확인하는 걸 습관적으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 안도 확인하셔야 돼요. 보실래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네, 입 안에 이렇게 꽈리처럼 콧줄이 10도로 안 들어가고 입 안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요, 어르신이 기침을 많이 하거나 힘을 많이 주면은 잘 들어가 있던 콧줄도 밀려 나와서 입 안에 꽈리를 틀고 빠져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수치도 정상적이겠죠. 그냥 입 안으로만 빠져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입 안도 확인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자세, 밀려 나오지 않았나 수치 보기, 입 안 확인하기. 그러고 나서 경관식 주입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관식 주입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또 볼게요. 리거즈라는 걸 해야 됩니다. 50cc 주사기를 뚜껑을 열어 꽂아 넣고요. 빈 주사기를 당겨 봅니다. 왜 당겨 보냐면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이렇게 뭔가 빨려 올라오는 게 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된 거겠죠? 왜냐? 아침, 점심, 저녁을 드리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이걸 당겼는데도 뭐가 빨려 나온다는 것은 아침에 드렸던 또는 점심에 드렸던 경관식이 소화가 안 되고 아직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상태예요. 이걸 확인 안 하고 또다시 몇백 밀리리터의 경관식을 주입해 버리면 마찬가지 구토를 하거나 역류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거즈 하는 습관 반드시 가져주셔야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끼 양은 300에서 400ml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피딩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뭐 200, 300, 400. 한 끼에 내가 400ml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경관을 여기다가 300 정도 들이붓고요. 물을 50 정도 들이부어서 350ml 양을 맞추십시오. 그럼 그게 400이에요. 왜냐? 보시다시피 이 재질은 딱딱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재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300이라고 써 있는 건
딱 맞춰 물을 넣으면은 350ml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금보다 50ml 적게 책정을 하시라는 참고사항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경관을 다 드리고 나서 다 이제 경관이 들어갔다고 하십시오. 그러고는 뭘 해야겠어요? 따뜻한 물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자, 빈 50cc 주사기를 꽂고 공기가 계속 들어가지 않게 살짝 꺾어 주십시오. 그 상태로 물을 부어 주시면 돼요. 따뜻한 물을 2주사기 정도 가득 주시면 이게 우리들이 보통 물 한 컵 먹는 양 정도예요. 이걸 딱 놔주시면 다시 쭉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이걸 왜 해주냐? 이 경관식은요, 배지밀 같은 재질이라고, 식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간이 지나면 꾸덕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경관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따뜻한 물을 부어주면서 비벼주셔야 돼요. 찌꺼기가 남지 않게끔. 이렇게 경관줄이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게끔 비벼주시고요. 또 경관식 환자들은 가루로 된 약을 드실 수밖에 없죠. 입으로 약을 못 드시니까요. 즉 가루약도 여기 막 들러붙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기로 2번에서 3번 정도 따뜻한 물을 잘 씻어 흘러내 보내드리게끔 해야만 합니다. 이걸 잘 해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경관식을 틀었는데 경관이 안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즉 막힌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위 속에 들어가 있는 콧줄의 끝부분입니다. 잘 보이실까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멍이 끝부분에 4군데나 뚫려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경관식이 위 안에서 들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 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다 막히는 겁니다. 위 안에서 끈덕지게. 그러다 보니까 경관이 위에서부터 잘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 1시간 정도는 경관이 다 들어가고도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콧줄은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경관줄은 꼭 비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콧줄 환자입니다. 앉은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콧줄이 빠져나오지 않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입안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경관은 똑똑똑 1초에 약 2방울 정도 떨어지는 속도로 틀어 주시고요. 경관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따뜻한 물을 3컵 정도 부어서 잘 비벼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경관이 다 끝난 후에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앉은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생각보다 쉬운 걸 제대로 하나라도 안 하실 경우에는 역류성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실치사를 범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